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욕망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에 바라는 우리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 간극이 발생을 하고 그 간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성적, 나쁜 성적,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차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욕망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인기가 많고 싶어, 그리고 가난하지 않고 네, 좋은 성적도 받고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욕망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망들이 싹트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간극이 우리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고통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좋은 성적 받고 네, 이 정도도 괜찮아. 그리고 인기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교에서 번뇌를 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놓으라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로도 너무 멋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도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욕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욕망을 실현하세요. 욕망을 실현하세요. 욕망을 실현하세요. 내가 바라는 거 실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해버리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그럼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많고 싶어요? 그러면 인기 있게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 애초에 바라지 않는 거는 불교에서 번뇌를 끊는 일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신세계 관련 서적에는 이대로 괜찮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돼, 이미 너는 완벽해, 욕심을 버려, 이런 얘기들로 모두 차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진실이라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지 말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욕망하지 말고 꿈꾸지 말고 이루지 말라는 말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세요? 도전도 없고 실천도 없고 나아가는 것도 없고 발전도 없다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내가 뭔가를 실현했을 때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은 그게 인생이잖아요. 사람이 욕망이 있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편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의료기술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생긴 산물들이에요. 결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이 아닌 거죠. 인간은 꾸준히 무언가를 욕망하고 바랄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와 내가 바라는 욕망 간의 간극 때문에 다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간극이 점차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설레잖아요. 두근거리잖아요. 그럼 욕망을 달성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제로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할까요? 아니에요. 내려놓으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아요. 욕망을 끝까지 집착하고 붙잡아요.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집착하고 해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배우고 싶은데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럼 도전해봐야죠. 해보고 정말 이 길이 맞으면 저한테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면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집착해보고 해봐야 그제서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에이, 나 부자 되고 싶잖아. 부자 되고 싶은 자체의 생각을 없앨 거야? 이게 가능한가요? 없앨 거야, 없앨 거야. 나는 부자가 안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안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잠재의식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잠재의식과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집착으로만 끄집어내게 됩니다. 집착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욕망 자체를 집착하시고 끝까지 이루셔야 되세요. 내려놓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욕망을 집착하고 끝까지 해보셔야 되세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그때 내려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가 되세요. 공부를 잘하시고 싶으시면 미친 듯이 깨달을 때까지 해보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얼마 전 개그맨 고명환 씨가 일산에서 메밀국수집을 열었대요. 연매출이 10억이 넘었대요. 이 사람도 전 재산을 다 투자하라고 했대요. 책을 정말 1000권 이상을 읽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했던 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전략과 전술들을 그대로 써봤대요. 이 지역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매출이 이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전략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 재산을 투자를 하고 죽을 듯이 했대요. 그리고 난타계의 손승환 씨, PMC에서 난타를 떠날 때요. 정말 난 여기서 안 되면은 강에 뛰어내서 죽을 거야 라는 각오로 뛰어들었대요. 그것처럼 전진하셔야 되세요.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깨닫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온 전략과 전술들을 상황에 맞게 꼼꼼히 다 적용해 본 거죠. 심화학습에서 실천까지 한 거예요.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는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 어느 정도 벌기만 해서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생계형이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게 정말 절실하세요? 이게 성공하지 않아도 남편이나 와이프가 벌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조금 없으면 어때? 긴축재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벌었으면 괜찮아.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서는 이 정도도 괜찮아. 너의 안정과 안심을 위협하는 변동되는 어떤 것들도 막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은 안전하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해요. 그럼 그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난 할 수 없어, 난 아니야, 이 정도로 괜찮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끝까지 집착하느냐? 사랑도 끝까지 해봐야지. 맞구나. 내 사랑이 아니구나.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배우는 거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끝까지 도전해봐야지. 그제서야 포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플루스 배우고 싶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은 끝까지 해보셔야죠. 해보셔야지 이게 아니구나 할 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길이 맞네, 맞지 않네는 끝까지 가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놓아버린다는 것이 답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서 해보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서 해보는 것이 답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서 해보는 것이 답입니다. 그 욕망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이기 때문에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욕망도 끝까지 집착해야 비로소 풀려나는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 욕망 때문에 너무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럴 때 나 크려고 하나 보다. 내가 더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크고 있다고. 성장하고 있다고. 내 욕망의 끝에 다 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도전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본인들한테. 나 그래도 이만큼 왔구나. 100 중에서 80은 왔구나. 너 정말 잘했어.
슬럼프가 왔을 때가 그렇다라고 하죠. 내가 정말 2만 더 가면 10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슬럼프가 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크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이라도 왔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박수를 보내주세요. 나 자신에게. 나 정말 잘했어. 그래, 이가 남은 거야. 우리 요것만 더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서 붙잡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가고자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있는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에 의해 우리의 소원이 방해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의 의식의 2만 배보다 더 강하다고 해요. 잠재의식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잠재의식은 계속 현재를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몸 깊숙이. 유일한 목적은 안심과 안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이 잠재의식, 내 마음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지금 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변화예요. 변하면 불안하니까요. 변하면 내가 다칠 것 같으니까요. 변하면 내가 월 수입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변하면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 생계에 위험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원래 있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내가 앞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시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3,400은 이렇게 벌어왔는데 이걸 변함으로써 그거조차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하신 거예요. 잠재의식은 변화하는 거를 가장 불안해해요. 그런데 잠재의식에게 안심과 안전을 전하는 방법이 있대요. 안심과 안전을 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고마워, 감사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안심해도 돼. 너가 위험하지 않아. 너 다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부자 되어도 괜찮고 욕심 부려도 괜찮아. 도전해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잠재의식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남이 베푸는 친절에 고맙다고 하는 거는 당신의 친절로 나는 괜찮아졌어요. 감사해요. 라는 뜻이고, 남이 베푸는 친절에 거절할 때도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친절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 잠재의식은 안정과 안심을 전달하는 방법은 감사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에게 안심과 안전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괜찮아, 고마워,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잠재의식한테 나 변해도 괜찮아, 나 부자가 되어도 괜찮아, 나 사업을 해도 괜찮아, 나여서 괜찮아 라고 내 잠재의식을 안심시켜 주세요. 네.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 소원을 이루는 100일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저자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게 되었대요. 2005년 회사를 그만둘 때 수중의 돈도 30만 원이 전부였고 자격증은 물론 연줄도 재취업할 마음도 전혀 없는, 매달 1,000만 원 이상 없었는데 매달 1,000만 원 이상 벌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너 진짜 대단하다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불쑥 꺼낸 한마디가 뭐냐면 나 아직 그거 계속하고 있어. 나 아직 그거 계속하고 있어. 소원 적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잠재의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3주 정도 인도에 여행을 다녀왔다가 그날부터 소원을 적기 시작했대요. 매일 소원을 10번씩 써서 넉 달 만에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었고요. 기억으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정확히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했대요.
그 결과 블로그 접속자 수가 3배가 늘었고 9월 10일 기획했던 고액 세미나가 모두 10,000원이 됐고 9월 마침내 월 수입이 1,000,000원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10월 1일 날 도서 출판이 결정되고 수많은 멋진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실천하는 방법 6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100일 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실천 6단계. 첫 번째, 필기 도구와 노트를 준비하세요. 두 번째, 소원을 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잠시 참고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쓰고 그 다음 숨을 크게 내쉰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고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릴렉스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쓰면 된대요. 이때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하시고 3가지 소원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법칙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꼭 100일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해야 됩니다. 3개의 소원을 정할 때 꼭 100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정하고요. 두 번째, 부정어나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완료형과 진행형으로 쓰는 거죠. 네 번째, 소원은 15줄에서 25자 사이로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이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0일 만에 소원이 이루어진 6단계에서 이 책에서는 숨을 참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숨 참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그 대신에 집중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실천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의 규칙이 있어요. 10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6단계를 반복한다는 거죠. 자기 전에 했을 때 모든 일과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데일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매일 시간마다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소원 6단계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각 소원을 쓸 때는 전날 소원을 쓴 걸 보질 않는데요. 전날 소원을 쓴 거는 간절하게 바래서 내 머릿속에 툭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날 쓴 소원을 보지 않고 그 문구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대요. 그래도 그 주제와 목적만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노트 여백에 이거는 꼭 적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3가지 소원을 매일 적고 있는데 그때 바랬거나 아니면 깨달은 점이 있거나 이런 전략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옆에다가 다시 적어 놓거든요. 그럼 예전에 썼던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회고해 볼 수 있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네, 그리고 100일 이내에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원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100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빠뜨리고 쓴다면 만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원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저자가 무료로 100명을 코칭을 실시를 했대요. 근데 그때 무서운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됐대요. 그건 바로 많은 코칭 상담자들 중에서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저 판에 박힌 듯 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숨만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으로는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죠.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결혼 걱정, 이런 걱정들만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소원은 글로 써서 인식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소원이나 목표를 글로 쓰면 소원을 정하는 거죠. 글이나 소원이나 목표를 글로 써서 소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막연하게 난 세계가 있어, 막연하게 난 돈을 많이 벌겠어가 아니라 월 수입 얼마를 어떻게 벌겠어 라고 적어주셔야 되세요. 언제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 숫자로 기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거는 3가지 소원을 3번씩 적으라고 할까요? 왜 3가지 소원을 3번씩 적으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숫자 3의 별명이 우주의 숫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이 3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최초의 남녀가 자식을 낳지도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이는 그대로 소멸해 버리지만 거기에 3이 되면 비로소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시간은 불과 0.5초라고 합니다.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소원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 빌고 기억하고 내면화시키고 의미화시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초에 적었던 계획, 아니면 월초에 적었던 계획, 아니면 일주일 전에 적었던 계획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내면화되어 있고 내 몸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소원을 3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라는 의미입니다. 꼭 저장해 두고 툭툭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지 말라는 말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너 코 파지 마. 그러면 코를 더 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 빨지 마. 그러게 되면 손에 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즐거운이라는 말, 형용사를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쓰게 되면 소원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잠재의식에 무엇을 실현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행복한이란 형용사를 다른 말로 쓰는 거죠.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동사나 숫자 등으로 바꾸어 쓰는 거죠. 저는 예뻐졌습니다. 저는 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나 숫자 등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소원을 적을 때는 소원은 100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문장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호흡법인데요. 릴렉스하고 이 저자는 호흡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만이 우주의 기운을 받고 더 많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에 그 집중해서 내가 무엇을 바랬는지,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꼭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 효과 최강인 법칙이 있는데 이 효과가 최강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유일한 약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법은 실현 능력은 실로 엄청나죠. 하루에 1분씩 100일 동안만 계속해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급격하게 풀리고 앞날이 활짝 열리는 거죠. 게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비용이 이 책하고 노트, 볼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월수입 2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얼마나 효율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약점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돈도 거의 들지 않고 효과가 뛰어난 비법인데 이상하게끔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계속하기 되게 힘들대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100명 중에서 3명만 계속 한다는 게 놀라운 결과인 거죠. 왜 그럴까요?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인 거죠.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이유 중에서 소원을 이룰 이유가 없다? 월 수입 1000만 원을 목표로 세웠다고 해도 애초에 왜 1000만 원치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이 없어 최저 생계도 힘든 지경이라면 죽을 듯 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이고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거나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쪽팔리든 말든 나부터 살아야 하는데 전투적으로 투입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그만큼 목표를 이룰 이유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두려워서 잠재의식이 거세게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잠재의식은 변화를 가장 두려워해요. 변화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현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한 결심이 이틀에서 3일은 쉽게 가지만 꾸준히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한번 하겠다고 결심했다가 도저히 계속하지 못할 때 누구든 곧바로 자기 생활에 맞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왜 못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때가 아닌가 봐.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방법일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때가 아니야. 나 다음에 하면 어때? 만약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어 학원이 만약에 잘 안 돼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비수기에 영어 학원이 그렇게 안 되고 체인점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잘 되는 영어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그런 이유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아 이래서 안 돼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그러고 포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비법이 귀찮거나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면 아, 내 소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나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이런 변화의 조짐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내 소원이 실현되고 있구나. 이 고통과 의심이 나의 소원을 이뤄내는 과정이구나. 이 고통과 의심이 나의 소원을 이뤄내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 고통과 의심이 나의 소원을 이뤄내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로 생각해서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하지 못하는 거죠. 겨우 하루 1분인데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난 부자가 될 수 없어. 난 원래 머리가 나빠. 난 성공할 수 없어. 난 매번 사업할 때마다 실패했어. 이거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 잠재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을 채우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힘들게 고생하면서까지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점을 보니까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해. 월 수입 1,000만 원이 되면 친구를 잃는다던데? 능력, 학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리수야. 주위에 월 수입 1,000만 원인 사람이 없으니까 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 즉 욕망의 끝과 행동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욕망은 저기 가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공백을 변명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욕망이 이만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변명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변명들을 나열하지 마시고 나열하셔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말이 얼마나 변명에 가까웠는지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애초에 소원 따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에요. 나 항상 이런 징크스가 있어. 나는 마이너스 손이야. 나는 하는 쪽쪽이 많아. 이런 트라우마는 과거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생긴 트라우마가 현재가 아닌 과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얘기는 이런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요인이 부모와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주변 환경에서 트라우마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내가 태어난 뒤로 나는 자유가 없어. 오지마. 저리 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답게 똑바로 해. 언니답게 똑바로 하라고. 이번 시험 100점 못 받으면 너 한번 두고 봐. 어차피 해도 너는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사달라고 하지 마. 뭘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말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서 그리고 부모들의 생각들이 많이 깨우쳐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폭력적인 말들을 언어 폭력을 많이 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일어설 수 없어요. 그 아이들, 유소년기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안 된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씩씩하게 지금 한순간 한순간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소원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요. 성공하려면 기쁨을 거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죠. 감정이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슬픔이 쌓이면 더 슬픈 현실을 끌어당기고요. 두려움이 쌓이면 더 두려운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분노, 슬픔,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고 기쁨만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거나 슬픔이 다가오거나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적으세요. 그냥 적으시면 되세요. 정말 미워 죽겠다는 사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겠고 너무 속상해 잠도 이룰 수 없다면 그거를 한번 적으시면서 한결 가벼워지실 수 있어요. 그럼 4가지 감정 중에서 한 가지만 남죠. 기쁨만 남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은 드러냄으로써 해소되는데 반면 기쁨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쁨이 현실로 더 끌어들이는 거죠. 그 기쁨이 현실을 더 끌어들입니다. 기쁨, 현실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는 것 다음에 말하는 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직결되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확언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직결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직결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확언이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확언이란 선언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주변 우주에게 선언하는 거죠. 자신이 되고 싶은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학원으로 말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멋진 강연자로 행복한 부자 엄마가 될 거야.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을 거야. 나는 천재야. 나는 최고야. 나는 슈퍼스타가 될 거야. 나는 예술가의 손을 가져서 내 손은 귀해.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웃길 거야. 나는 부자이고 날마다 성장하겠어. 라는 등등.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분발시키고 그리고 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원을 써보세요. 나는 부자이고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 나는 부자이고 행복한 엄마야.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 라고 완료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나이면 돼. 나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야.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매일 눈 뜨자마자 나는 나를 좋아해. 나는 나를 사랑해. 연불 외우듯이 해보시라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너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리고 너도 사랑해.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글로 적어 극대화시키고 이를 이미지하세요. 정샘물 원장님의 노트를 보았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것들, 바라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모두 스크랩해 두셨고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하고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실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화 해보세요.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모든 거를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행복한 부자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